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장 마감 4분도 채 남지 않은 구간에 와 있고요. 오늘 장 지수 점검하겠습니다. 지수는 위아래가 꽉 막혀 있습니다. 답답한 하루였죠.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요, 전거래일 종가도 대비로는 0.2% 정도 오르면서 2,746.48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정도 오르면은 크게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위쪽으로는 2,760선, 저점이 2,740선이어서 20포인트 박스권을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대체로는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막판에 좀 힘이 빠졌죠. 상승 하락 오락가락 하는데 결국에는 보합 정도 될 것 같아요. 전거래일 종가 수준이고요. 0.03% 포인트로 1포인트 미만의 상승입니다. 938.13포인트로 제자리 걸음, 어제 1% 넘게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약간은 좀 굼뜨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오후에 1시, 2시경에 강하게 올라온 쪽이 수소 키워드 있습니다. 시장에 순환매가 도는데 수소 키워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소외가 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수소, 유니크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한미 수소 합작법인을 유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보도자료는 아마 좀 이때 즈음에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이 SK ENS하고 미국의 플러그 파워하고 이 합작법인 설립한다. 그 다음에 공동투자를 통해서 뭐 공장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지난 1월에 어느 정도 나왔던 내용이고 정부 발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2시 30분쯤에 인천시청에서 이 두 업체의 업무 협약 체결 소식과 함께 지금 시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분봉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유니크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대우부품 7% 정도,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5% 정도네요. 평화홀딩스도 5% 정도, 풍국주정이 7% 정도 이렇게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오후 2시 구간 즈음에 이렇게 강하게 매기 쏠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또 시세가 바뀌는 종목군들 상당수 있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또 나왔던 소식으로 인해서 세계 1위의 물동량을 기록하는 이 상하이 항구 지금 운행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몇몇 물류주들이 강했었는데 사실 한솔 로지스틱스 쪽으로 워낙에 좀 강하게 매기 쏠렸고 나머지는 무덤덤해서 이것이 정말 이 상해의 영향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2위의 선사 이 머스크 쪽에서도 이 상해 쪽에서 운영이 중단이 되면서 운임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연속성에 있어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그 밖에는 개별 종목입니다. 현대사료는 오늘도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예전에 두올물산인데요. 이쪽과 M&A 관련된 내용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강한 흐름인데 오늘 장에서도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선알미늄도 M&A 쪽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쌍용차 안 산다, 검토도 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에서는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고요. 3월 30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제 정말 3월 증시 딱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있는 거고요. 마무리가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잠잠하게 거래대금도 보니까 양시장 합해서 20조가 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한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정말 많이 밀렸는데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수급이 좀 좋아진 듯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아시아 이 한중일도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일본 증시는 밀렸습니다. 28,000원 겨우 턱걸이를 하는 모습, 0.8%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장 28,027.25엔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다가 오후 장에 다소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나는 흐름, 일본 증시 동향이었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호재와 악재가 동일하게 있는데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악재는 뭐냐면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 부분이 악재고 호재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기대가 더 컸습니다. 기대가 우려를 좀 덮은 거죠. 그래서 후반 갈수록 더 좋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1.77%나 오릅니다. 이 3,200선에서
최근 들어서는 계속 공방전이었는데 이 부분을 탄탄하게 다지고 나니까 위쪽으로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가고요. 3,260.67포인트 현재 상위 종합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이고요. 심천도 굉장히 좋네요. 3% 가깝게 오릅니다. 2.84%의 강한 상승권으로 중국 증시는 후반 들수록 더욱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수준이라면은 외국인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럴 만도 한데 외국인은 요지부동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해서 크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어제도 7원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요. 오늘은 10원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10원 더 밀렸네요. 10원 20전 하락하면서 1,209원 60전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움직임이 이틀 동안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1,210원대 하회하는 모습으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갔다 오시죠. 네, 후반전까지 딱히 반전도 그렇다고 크게 뒷심도 없었던 다소 잠잠했던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자, 코스피 하루 만에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수준이었죠. 전장 대비 0.2%의 소폭 상승이었습니다. 강보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포인트로 5포인트가량 올리는 모습. 거래 대금은 10조 원 조금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2,746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엔 강했다가 10시 구간 지나서 좀 횡보하는 모습 쭉 오후장까지 확인이 됐죠. 그러다가 오후장에 한 차례 잠시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그 뒤로 다시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 2,740선을 지켜가면서 2,74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만 열심히 좀 사들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기관이 뚜렷하게 샀죠. 1,6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였고요. 자, 외국인은 110억 원 정도 팔았고 개인도 1,3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과 하락 업종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상승 업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은 의료 정밀입니다. 1.86%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사흘 만에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윗꼬리를 제법 달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됐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의약품 업종이죠. 1.82% 이쪽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최근에는 완만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틀째 오늘 상승이 나왔죠. 바이오 투탑의 상승에 기인합니다. 업종 지수 끌어올리게 됐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송 장비도 강했습니다. 1.26% 상승이었습니다. 자동차주들의 활약 덕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서비스와 은행 같은 업종들도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반대로 체크를 한번 해보죠. 가장 크게 내려간 업종부터 먼저 보실 텐데 통신업종입니다. 2.45% 뚝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이틀째 하락이었고요. 3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제 고점 찍고 조금 밀리면서 마감하더니 오늘장에서 차익 실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통신업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철강 금속업종 부진했죠. 2%가 넘게 밀렸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필두로 움직임이 좋지 않았는데 이틀째 밀렸고요. 그리고 닷새째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비금속 광물업종도 1.7%대 오늘 내렸습니다. 어제 워낙 강했던 비금속 광물이 오늘은 바로 하루 만에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 확인이 됐고, 그리고 기계업종과 그리고 섬유의복업종까지도 내림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이 좀 더 많았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보실 텐데 이쪽은 좀 엇갈리는 흐름이었죠. 삼성전자 역시 오늘도 조금 아쉬운 흐름 계속 이어갑니다. 자, 전장 대비 0.4%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앞자리가 6으로 체인지가 됐습니다. 69,9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올랐는데 오늘 고점 대비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전장 대비 0.8% 상승이었습니다. 12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확인해 보시면 하루 만에 다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장 초반에 그 낙폭에 비해서는 낙폭을 상당히 줄이면서 마감이 됐다는 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전장 대비 0.1% 소폭 하락으로 44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밑에 보시면 그 모회사인 LG화학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이었죠. 자, 그런데 배터리 쪽에서 삼성 SDI가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전장 대비 3.5%대 뚜렷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삼성 SDI는 간밤 미국 증시의 전기차 종목들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뚜렷하게 상승을 해줍니다. 게다가 증권가에서 쏟아지는 이 호평도 한 몫을 하는 모습이었죠. 워낙에 저평가 구간이라는 모습 확인되면서 오늘 강한 모습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 주주 쪽에서 네이버와 그리고 카카오까지 함께 오르는 모습 1% 안팎의 상승이었고요. 바이오 쪽에서도 비슷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이었지만 무엇보다 요즘에 셀트리온의 강세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하죠.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는데 셀트리온 2%가량 올랐습니다. 17만 4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오늘 모처럼 강세를 보였던 것이 가장 특징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리스크가 줄면서 우려감이 상당히 줄었고, 현대차와 기아 쪽에서는 특히나 아람코와 함께 친환경 연료 개발 소식도 전해지면서 오늘 훈풍을 받았죠. 자, 현대차가 전장 대비 2.5% 올랐습니다. 18만 1천 원이었고요. 기아가 2.6% 더 강하게 올랐네요. 7만 3,7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주인 포스코 홀딩스, 철강주 쪽에는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이 좀 산재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쪽에서는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3% 넘게 밀렸죠. 29만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은행주들 쪽에서는 KB금융과 카카오뱅크가 방향을 좀 달리하면서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워낙에 좀 많았죠. 자, 그래서 자동차들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는데 이번에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현대 위아부터 화신 같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들 강한 모습이었죠. 현대 위아 2% 올랐고요. 만더와 SL 1%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화신 같은 종목은 8% 넘게 뚜렷하게 오르면서 7,52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 자, 이 가운데서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종목이 타이어 제조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 이쪽에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죠. 다이나믹 디자인은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자동차 기업들이 다 좋았는데요. 특히나 전기차 대표적인 종목 중에 리비안이 17%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소위 리비안 관련주들 에코캡부터 해서 대원화성과 우신시스템, 세원 같은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였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음봉 기록했지만 세원 같은 종목은 뚜렷하게 급등세였죠. 14% 급등하면서 4,000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실 텐데요. 물류 관련주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 세계 1위인 상하이 항구가 운영을 멈출 수 있다는 소식에 물류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류비가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육상 운송 쪽도 그렇지만 해상 운송까지 같이 좀 오름세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죠. 자, 육상 쪽에서는 한솔 로지스틱스 이쪽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쏠렸습니다. 21%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KCTC와 동방, 태웅 로지스틱스 같은 종목들이 좀 고점 대비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뚜렷하게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해운주들 가운데서도 흥하해운 같은 종목이 고점 대비 꽤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한해운도 2%대 올랐고요. HMM도 0.5%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합권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전장 대비 0.1%대 소폭 올랐습니다. 포인트로도 1포인트가량 올랐고요. 거래대금은 9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 940포인트 소폭 밑돌면서 939포인트에서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 오후장 들어서 하락으로 좀 돌아서기도 했었는데 다시 장 막판 들어서는 상승으로 조금 돌려놓고 거래를 마치게 됐죠. 움직임은 역시나 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940포인트 근방에서 이렇게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은 오후장 들어서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224억 원 정도 매수 우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렇지만 기관은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3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쪽에서도 267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요.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올랐죠. 헬스케어는 0.7%,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0.5% 소폭 상승, 하지만 함께 올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HLB, 자, 이 종목이 어제 8거래일 만에 상승을 하더니 하루 만에 또 하락하나 싶었습니다만 장 막판에 하락폭을 또 줄여줬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는 보합에서 거래 마쳤죠. 31,100원에서 정확히 제자리 걸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진단키트 주인 시제는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7% 내렸고, 반대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1%대 오름세로 56,7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좀 강했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보시죠. 자, 오늘장 보시면 에코프로 BM은 1.3% 올랐고요. LNF 2% 올랐습니다. 양극재 종목들이 이렇게 활약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아래쪽에 전해질 종목인 첨보가 조금은 부진했습니다. 어제장이 워낙에 좀 강했기 때문일 텐데 오늘장 0.69%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게임주들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펄어비스부터 먼저 보시면 펄어비스는 0.9% 올랐고 카카오 게임즈는 반대로 2%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함께 좀 내렸는데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네요. 위메이드는 0.3% 내리면서 정확히 10만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인 리노공업도 보시면 이쪽에서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0.38% 소폭 상승이었고요.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CJ ENM도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잠시 모아봤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최근 중국에서 이 한국 드라마 방송과 관련해서 이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죠. 엔터와 화장품, 그리고 여행과 항공 같은 종목들이 오늘장 일자리 좀 오름세에 연출이 됐는데, 엔터부터 먼저 보시죠. 이쪽에서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브가 일단 3.5% 뚜렷하게 올랐고요. JYP 엔터의 경우에도 6% 가까이 뚜렷하게 강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SM도 4.7%대 강세로 8만 원대 근접해줬고, YG 엔터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어제장에서도 뭐 상당히 강했고 오늘장에서도 몇몇 종목들 두드러진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코스나인 같은 종목이 어제장과 오늘장 연이어서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토니모리와 코스맥스 같은 종목도 나란히 7% 그리고 4%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과 항공 이 관련된 종목군도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오름세 확인이 됐습니다. 여행에서 모두 투어가 2% 가까이, 노란풍선도 2.5% 올랐죠. 참 좋은 여행도 이렇게 오름세 확인이 됐고, 항공주들 가운데서 대한항공 1% 가까이 올랐고요. 아시안항공이 2%대로 좀 두드러진 강세였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0.59%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6월물 보겠습니다. 선물 보시면요, 0.4% 오릅니다. 365포인트 정확히 지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수급 동향까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이 1,100계약 정도 팔았고요. 자, 외국인이 3,200계약 정도 사들이는 모습, 외국인이 오늘은 좀 사들이는 모습이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2,700계약 정도 매도 우위가 기록됩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